그 워렌 버핏이나 필립 피셔 같은 투자 대가분들은 하나같이 경영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필립 피셔도 15가지 중에서 5가지가 경영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앨런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 그리고 스티브 잡스 같은 유명한 경영진을 제외하고 우리가 도대체 다른 나라의 다른 경영자를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이냐. 구글링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검색을 해봐도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경진 분석에 많은 비중을 두시나요? 분석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그 투자에 대한, 가치 투자에 대한 책들을 보면, 밸류 인베스팅에 대한 책 보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일단은 깊고 험한 해자가 있어서 독점을 갖다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회사가 돈을 잘 벌고 그 안에 있는 주주가, 그 안에 있는 지도자가 아주 페어한 사람이다. 그래서 능력도 있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페어해서 수익을 독차지 하지 않는다. 에쿼티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이퀄인데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분배를 받는 건데 그것이 어니퀄하면 안 되고 에쿼티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회사가 돈을 잘 버는데 그걸 갖다가 n분의 1을 해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 오르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거 사면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은 책에서 해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좋은 기업은 지속적으로 돈을 벌면서 성장을 해야 된다. Sustainable Profitable Growth Company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주주를 위해서 경영해야 되고 윤리성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버핏이 한 얘기입니다. 버핏이 한 얘기. 그럼 질문하신 것처럼 필립 피셔에 대한 얘기는 필립 피셔는 첫 번째는 제품이나 서비스업의 충분한 시장 잠재를 갖고 있는 게 있냐. 그 다음에 새로운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게 있냐, 연구개발 얼만큼 하냐, 영업 잘하냐, 영업이익률 얼마냐, 영업 계산에서 뭐 할래, 노선관계 어떠니, 여기 임원이 나오고요. 여기 임원 나오고, 원가 분석은 할 줄 아니, 그 다음에 그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업 부분이 있니, 이익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니, 그 다음에 만약에 뭘 한다고 생각을 하면 뭐 정자라든지 감자 이런 계획이 있니, 경영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경영진 나오죠. 경영진에 대한 얘기보다는 훨씬 더 앞쪽에는 뭐가 되게 많이 나오는가 하면 제품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는 것보다 임원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테슬라를 바라봤을 때 테슬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앨런 머스크가 보이고 아마존을 봤을 때 제프 베조스가 보이고 애플을 보면 스티브 잡스가 이전이 보이는 것들은 뭐가 있는가 하면 그게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저는 스토리보다는 이제 프로덕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요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왜 이제 이런 일이 만들어지는가?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훌륭한 경영자일까를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버핏 입장에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다른 입장에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롱테일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격차가 이렇게 이제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져 가고 있어서 아주 하이엔드에 있는 사람들 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제가 예전에 어느 책에서 봤는지를 모르겠는데 책을 보면 전 세계 70억 인구가 있는데 70억 인구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와서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을 때마다 100만 원 있는 사람, 1000만 원 있는 사람, 1억 있는 사람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을 때마다 인구가 10분의 1씩 준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 실제 최근의 데이터를 미국 데이터만 봐도 최근에는 전체 GDP에 비해서 금융자산이 차지한 비중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제 시큐리타이제이션에서 증권화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만들어낸 되게 슬픈 것은 뭔가 하면 나이별로 보면 옛날에는 소득분의 순자산이 여기는 대충 2, 3, 5, 6, 8, 9 정도쯤 됐으니까 계산이 쉽게 연봉이 1억이라고 생각하면 35은 2억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3억, 5억, 6억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 소득은 상당히 정체된 것에 비해서 순자산 속도가 상당히 빨랐죠. 지금은 1, 4, 6, 10, 12, 14 이렇게 되니까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나누기가 되게 불편해졌어요. 했는데 여하튼지 지금은 이쪽에 있는 아주 롱테일이 만들어졌는데 그 서울대 윤석철 교수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 있고 이분이 쓰신 책에 보면 생존 부등식이란 말이 나오는데 생존 부등식 식이 가격은 원가보다는 높아야 되고 가치보다는 낮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회사는 어떻게 수익을 내는가 하면
원가보다 조금 더 비싸고 사람들이 느낄 때 가치보다는 월등히 낮은, 그러니까 이게 저가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명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시장은 어떤 시장인가 하면 코스트보다 밸류가 있는데 프라이스를 여기 훨씬 더 높여서 여기는 되게 싼 제품을 만들어 오고 여기는 몹시 높은 가치의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보통 우리가 이걸 이제 그래서 명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명품. 이런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상품.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경영자한테 이렇게 꽂히는 걸까? 어떤 경영자한테 꽂히는 걸까? 어떤 경영자한테 꽂히는가 하면 우리는 이런 경영자한테 꽂히는데요. 뭘 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되게 좋아하는가 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다 필리피셔 얘기라든지 뭐 버펫 얘기인데 버펫 얘기를 일단 무시하고 필리피셔에 대한 생각을 갖고 좀 직관성을 가지고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세계가 옛날에는 되게 가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부터 시작해서 세계 1인당 평균 소득이 되게 커지기 시작해요. 요때쯤이 대충 17세기, 18세기 정도 됩니다. 이때가 이제 뭔가 하면 1776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썼죠. 국부론을 쓰기 전에는 국가의 부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누가 금을 더 많이 갖고 있는가,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부자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아니다. 아담 스미스 선생은 생산에 대한 얘기를 했죠. 생산. 그래서 그 GDP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프로덕트, 생산에 있는 것들이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될까 하면 뭔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경영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면 재밌는 것이 우리는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있고 빌 게이츠가 있는데 둘이가 되게 재밌어요. 둘이가 되게 재밌는데 일단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보자라고 하면 현재 전 세계가 1980년도부터 시작해서 보면 전 세계 GDP가 이제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11190 정도쯤 돼요. 11190이 됐고 쭉 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전 세계 GDP가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했죠. 시간이 80년도부터 이제 쭉 상승했고 그 다음에 현재 전 세계 GDP를 2020년도로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대한민국이 랭킹이 몇 등인가 하면 대한민국 랭킹이 몇 등인가 하면 대한민국 랭킹이 현재 10등이죠. 10등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신문에 보면 그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문 대통령이 가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뭔가 딜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10등까지 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작년도에는 몇 등이었냐 하면 작년도에는 대한민국 랭킹을 딱 내리면 대한민국 랭킹 1등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한국이 그 당시엔 여기 있어서 한국 바로 위에 요런 나라들이 존재를 했었어요. 왜 링크가 이렇게 해졌을까? 이렇게 해서 이게 왜 링크가 되지? 그래서 여하튼 이제 한국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한국이 한 12등부터 시작해서 10등까지 왔는데 우리나라가 생산 수준이 되게 높아진 겁니다. 생산 수준이 높아졌는데 인간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인간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인간이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포모잖아요. 포모. Fear of Missing Out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구석기 시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중세 제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은 이제 신의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회적 동물인 거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제일 두려운 거는 내가 집단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포모라고 하는 거는 내가 현재 익숙한 집단에서 쫓겨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는 때 포모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쫓겨나는 그런 공포는 되게 큰 거고.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한테 이제 보상을 해주는가 하면 사회적인 그 전체 가치를 증가시켜내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이 사람들을 굉장히 리스펙트를 해줍니다. 리스펙트. 그러면 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누가 있는가 하면 빌 게이츠가 있는데, 빌 게이츠는 생산을 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벌었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책상 위에다가 컴퓨터를 놓겠다고 얘기하는데, 생산하고 난 다음에 돈을 되게 많이 벌어서 분배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많이 모기장 만들어서 모기 퇴치 운동 같은 걸 앞서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왠지 느낌이 저렇게 나한테 무엇인가를 퍼주는 빌 게이츠보다 왠지 아무것도 안 해준 스티브 잡스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는 분배한 적이 없거든요. 죽기 그 직전까지 자기가 췌장암에 걸렸었고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을 때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을 왠지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내놓을 것도 같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죠. 그래서 잡스는 참 특이하게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 치고 기부를 별로 안 한 사람입니다. 기부한 횟수가 되게 적었던 편이죠. 근데 잡스는 도대체 왜 우리는 사랑하느냐 하면, 잡스가 새로운 세상을 줘서 우리한테 사회적 가치를 높게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스에 대한 리스펙트는 그런 거죠. 그가 없었으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을까?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 세상을 바꿨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가 하면,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서비스로 새로운 세상을 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또 이걸 재밌는 얘기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 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 1이 있고 아들 2가 있습니다. 둘 다 야구 선수고요. 첫 번째 아들이 2할 오픈을 쳤고 두 번째 아들이 2할 오픈을 쳤어요. 근데 시간이 딱 지나서 첫째 아들은 3할 치기 시작했고 둘째 아들은 2할 쳤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첫째 아들은 4할을 쳤고 둘째 아들은 1할을 친 거죠. 그러면 이 집 전체로 봤을 때 이 집이 받게 된 연봉의 합이, 여기가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5억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크죠. 여기는 5억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훨씬 더 높죠. 왜냐하면 4할이라고 하는 게 역대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억도 받을 수 있고 30억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최근에 FNF라고 하는 회사가 다시 재상장을 했고, 사업회사는 이렇게 가는 거고 홀딩 컴퍼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사업회사 주가가 올랐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분석해 볼 시간이 있을 텐데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뭘 되게 좋아하는가 하면 전대미문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면 그 세상을 한번 가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면 기존의 비슷한 유의 일을 하는 것보다 레볼루션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비슷한 얘기 하나 있는데, 설국열차라는 이제 영화도 있었고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는데, 기생충에 보면 누가 나온가 하면 이 이성균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부자라도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 아저씨는 이제 송강호는 이제 그래서 되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죠. 썸씽 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낸 경영자는 누구였냐 하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낸 경영자는 벤처 기업을 하고 있던 이성균이죠. 벤처 기업가이죠. 근데 이 아저씨는 벤처 기업가라고 보기는 힘들죠. 남들이 다 했을 때 대만 카스테라 빵을 만들어 팔았죠. 남들이 다 피자 했을 때 나도 피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송강호가 기생충에서 맡았던 역할이 정말 세상에 새로운 걸 제공한 사람이었냐?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가들한테 우리는 누구한테 되게 높게 평가를 하는가 하면, 새로운 세상의 그림을 그려내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과 필립 피셔의 투자 방식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안 하는 것이 있는데, 버핏은 뭘 안 하는가 하면, 일단은 소비자 독점 기업이고 기술 독점 기업, 규모 독점 기업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쭉 하는데, 버핏이 하고 있는 거는 유일하게 안 하는 것이 벤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버핏은 새로운 썸씽 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공포를 좀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버핏은 세상이 딱 변하는 그 순간에, 특히 기술이 확 바뀌는 그 순간에 수익을 잘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999년도, 2000년도에도 수익을 그렇게 잘 내지 못했고, 그래서 버핏은 뭔가 올드 이코노미가 되게 여전히 이제 팽배한 그런 시장에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 애플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냈던 애플이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컬처가 되고 그것이 안정화됐을 때 충분히 퍼가 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정도 좀 들어가는 패턴의 사람이죠. 그래서 버핏은 벤처라기보다는 되게 안정성이 있는 기업들을 되게 싸게 살려고 하는 것들인데, 실제로 현재처럼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버핏의 투자 방법은
그렇게 수익을 잘 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펫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은 버펫 옹이 1930년생인데 잘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데에 대한 보상이 있는가 하면 직원이 받는 보상이 있고 직원이 받는 보상이 있고 그냥 써볼게요. 자, 이제 직원이 받는 보상이 있죠. 직원이 받는 보상은 뭔가 하면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무엇인가를 만들었을 때 보상을 받는 거죠. 임원이 받는 보상은 뭔가 하면 임원은 앉아서 펜을 잡고 기한서에 사인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판단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주주는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 안 하던 짓을 하게 돼요. 주주는.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죠. 예전에 제가 이제 두산의 박용만 회장이 한번 다큐멘터리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박용만 회장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의사일정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어떤 선물을 해줬는가 하면 그 모래시계를 선물해 줬더라고요. 모래시계 1분짜리, 2분짜리, 3분짜리, 뭐 5분짜리, 뭐 30분짜리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100억짜리, 1000억짜리, 1조짜리 뭐 이런 것들이 딜이 있다고 생각하면 100억짜리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거 갖다 5분짜리를 돌려놓고 뭐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다라고 생각하면 30분짜리를 돌려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짜리, 2억짜리 되는 건 1분 내에 무조건 의사일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자기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이제 그 주주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하는 거고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1등 기업인데 삼성전자 직원들은 평균 연봉이 드디어 한 1억 정도 까지 올라왔어요. 탑은 얼마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임원은 지금 이제 연봉을 얼마까지 받는가 하면 한 150억 정도 좀 받죠. 150억. 150억을 받는데 그러니까 노동 보상에 비해서 판단 보상이 월등히 커요. 물론 여기는 이제 저 탑에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뭐 직원이 받는 탑도 이제 뭔가 있겠지만 저만큼 커지지 않겠죠. 주주였던 이건희 회장은 이제 얼마 정도쯤 되는 재산을 남기고 사라졌는가 하면 한 30조 정도쯤 되는 자산을 남기고 이제 사라지셨죠.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요 두 개 차이는 그러니까 연봉을 1억을 버는데 연봉을 150억을 벌려고 하면 얼마 벌어야 되는가 하면 일주일에 1억을 벌면 연봉이 50억이죠. 그럼 이분은 일주일에 3억을 버는 거예요. 일주일에 3억. 그러니까 연봉 1억이고 일주일 동안 3억인 거죠. 근데 150억이 있고 30조가 있는데 계산이 쉽게 이거 100억이라고 치고요. 계산이 10조라고 생각을 하면 100억이 몇 년이 되면 10조가 되는가 하면 1년, 10년 지나면 1000억이죠. 100년 지나면 1조고 1000년 지나면 10조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00년이 지나야지 되는 거죠. 2000년이 지난다고 생각을 하면 언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하면 현재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탄생하고 나서 지금 이제 2021년도니까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때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3억씩 끝까지 벌면 3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GDP의 개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갖고 있는 느낌, 필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보상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새로운 것을 생산해낼 때 그러니까 그 전체의 사회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보상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새로운 제품 만들어내는 사람을 훌륭한 경영자라고 말을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사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사람을 훌륭한 경영자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경영자가 느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훌륭한 경영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인류한테 딱 던져주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훌륭한 경영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현재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뭐 일본이 있고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투자를 할 때 훌륭한 경영자 어느 나라에 되게 많은가? 뭐 이거는 명략관화하는 거죠. 그래서 착한 경영자라고 말하는 거 하고 세상에 무엇인가 그 전체 사회를 한 단계 좀 점프 시켜주는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딨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생각. 그래서 뭐 의견을 갖다가 한번 주셔도 되고